내 나이 40. 이제 40대 가장이다. 얼마 전 20년도 넘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내 첫사랑인 이모에게 연락이 왔고 가슴 뛰는 일이 생겼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매체에서는 매년 경기가 어렵다고 예체에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내가 하는 사업은 최고점에 이르렀고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나는 건축업을 하고 있다. 추석이라 큰아버지 댁에 가서 친척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고 우리 아이들은 시골에 있는 외가에 간다고 신이 나 있다. 와이프는 장모님이 나를 보고 싶응 하신다며 같이 내려가자고 했지만 나는 그동안 쌓인 피로 좀 풀고 조만간 따로 찾아뵐 것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다. 고맙게도 아내는 큰아버님 댁에서 명절을 지내면서도 즐거운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일을 도왔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사촌들과 잘 어울려 논다. 이만큼 키워놓으니 딱히 손이 갈 일도 없다. 내가 왜 처가에 안 갔냐고? 그동안 사업이 너무 바빠 잠 잘 새도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내와 아이들을 처가에 보내고 혼자 조용히 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외가에 가면 마당에 강아지, 고양이, 닭이 있고 차를 타고 나가면 소 축사, 과실나무가 있는 밭이 있으니 아이들에게는 외가가 곧 체험학습장이요. 놀이동산보다 더 재미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엄마에게 어서 외가에 가자고 졸라댔다. 와이프는 나와 같이 처가에 좋아요. 가고 싶어 했지만 구독 아이들이 워낙 채근하는 바람에 와이프 손에 장모님께 드릴 용돈 봉투를 쥐어줬더니 씩 웃으며 서둘러 처가로 출발했다. 이틀간 자고 쉬고 오겠다고 했다. 친척들도 다 흩어지고 나는 큰어머님께 명절에 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용돈을 살짝 쥐어드리고 안아드리고 왔다. 이제 칠순이 훌쩍 넘은 큰어머님은 내가 드린 봉투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셨다. 나는 누나가 많은 집 막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들의 마음을 잘 안다. 차를 몰고 직접 공들여 지은 예쁜 2층 양옥집에 도착해서 통목욕을 하려고 물을 받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철이니? 아, 이게 누군가? 혹시 순덕이 이모 맞아요? 하고 물었다. 응, 맞아. 나 순덕이 이모야, 이모. 지금 어디세요? 나 인천공항인데 우리 철이 연락처 안 바뀌었구나. 잘 지냈니? 보고 싶구나, 이모. 제가 공항으로 곧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야. 이 번호로 너희 집 주소 찍어줘.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네, 알았어요 하고 말하고 이모에게 우리 집 주소를 남겼다. 약 1시간이면 이모가 도착할 것이다. 나는 집안을 둘러보며 단정하게 정리했다. 이제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아빠는 더 빨리 돌아가셨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엄마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다. 우리 엄마는 20살에 아버지와 결혼하셨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다. 엄마는 동네에서 같이 자란 남자와 결혼했고 그게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이남 일녀 중 둘째 아들이고 아빠 밑으로 고모 한 분이 계신다. 친할머니는 동네 유지였는데 자녀들에게 땅을 다 증여해 주시고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소유하고 계신 상태였다.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던 우리 집은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분위기가 늘 우울했다. 엄마는 결혼하고 5년 만에 딸 넷을 내리 낳고 몸이 약해진 상태라 그만 낳기를 바랬다. 그런데 친할머니가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다고 한 번만 더 노력해 보라고 재촉해서 나를 낳게 되었단다.
친할머니는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고 크게 기뻐하셨고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셨고 누나들보다 나를 많이 아껴주셨다. 그러던 중 엄마는 외할머니와 같은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살림을 하기 힘들어졌고 그 소식을 들은 순덕이모가 우리 집에 와서 엄마를 돕기 시작했다. 순덕이모는 외할아버지가 양녀로 삼은 자식이었다. 외할아버지는 자식을 많이 낳기를 원했지만 외할머니의 병 때문에 딸 한 명만 낳았다고 했다. 그 딸이 엄마였고 엄마가 유치원생일 때 근처 보육원에서 여자아이 한 명을 입양했다. 그 당시 가장 예쁘고 순한 아이를 데려왔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순덕이모이다. 외할머니는 두 딸의 재롱을 보기도 전에 뭐가 그리도 급한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다. 순덕이모는 엄마보다 5살이 어렸다. 엄마의 몸이 안 좋아지자 아빠는 할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할머니는 단칼에 거절했다. 발을 동동 구르던 아빠는 순덕 이모를 떠올리고 우리 집에 와줄 수 있냐고 물었고 순덕 이모는 하나뿐인 언니의 몸이 좋지 않다니 한달음에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 아빠는 이모에게 방 한 칸을 내줬다. 순덕 이모는 다니던 외할아버지와 살다가 우리 집에 와서 살면서 바쁜 아빠를 대신해 엄마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모는 어린 나를 보살펴주고 공부도 가르쳐 줬다. 안타깝게도 엄마는 내가 대입시험을 이틀 앞두고 돌아가시고 말았다. 가족들은 내가 충격받을까봐 엄마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대학 시험을 마치고 엄마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 엄마는 영안실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엄마를 보내드리고 한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모는 나를 안아주며 이제 엄마가 더 이상 아프지 않으니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다. 순덕 이모는 내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예뻤다. 게다가 마음씨도 너무 착하고 여렸다. 언니가 아프다고 언니 집에 와서 5명이나 되는 조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동생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경약한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데 대한 불안한 마음이 컸고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순덕 이모에게 의지하고 살았다. 내가 사회인이 되면 순덕 이모 같이 마음도 외모도 고운 여성을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나는 원하는 대학을 갔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고원금을 가로챈 친할머니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 우리는 친할아버지가 사주신 집에서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때 술병이 나서 돌아가셨고 이모는 어린 조카들이 너무 불쌍해 우리 집에 와서 지내면서 엄마가 기운 있을 때 코바늘로 이것저것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 팔아온 돈 그리고 이모가 조금씩 일하면서 받아온 급여를 합해 겨우겨우 살았다고 한다. 친할머니는 엄마가 돌아가시자 그제서야 나를 거두겠다며 엄마 보험금을 받아서 친할아버지 댁에서 살게 했고 이모는 나와 떨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다고 했다. 대학 합격증을 받아온 날 이모는 나를 안아주며 이모랑 데이트하자고 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지만 엄마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쁘고 상냥한 이모를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던가? 이모의 손을 잡고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이모는 이렇게 기분 좋은 날에는 술이 빠지면 안 된다고 포프집으로 데려갔다. 이모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대학에 가면 이모 같은 스타일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이모의 볼이 빨개지는 게 보였다. 그날 이모는 내 등을 쓰다듬어 줬고 몇 달 뒤에 하던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먼 나라로 유학을 갔다. 그렇게 이모를 잊게 되었고 연락이 끊겼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내 이상형인 이모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내겐
꿈이 있었다. 내 손으로 집을 짓게 되면 늘 누워있던 엄마를 대신해 우리를 돌봐준 이모의 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아내에게도 얘기했더니 큰 집을 지어서 이모님 방을 꼭 만들어 놓자고 했다. 그런 내 첫사랑 이모가 내 집에 온다니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했다. 이모는 택시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다. 한 걸음에 대문 앞으로 뛰어나갔다. 이모는 우아한 모습으로 나를 안아줬다. 나는 이모의 캐리어를 받아 들고 이모 손을 잡고 집에 들어왔다. 이모는 마당을 둘러보다가 천사의 나팔을 보더니 이 꽃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라며 아는 체를 했다. 이모가 제일 좋아하는 꽃인 거 알죠? 그래서 일부러 많이 사서 심었어요 하며 5월에는 이모가 좋아하는 빨간 장미도 피고요. 사진 찍어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며 집 구석구석을 소개하면서 수다를 떨었다. 이모는 외국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다. 예쁜 얼굴과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모를 보니 나도 모르게 설레기 시작했다. 이모는 우리 집을 둘러봤고 우리 부부를 반씩 빼닮은 우리 아이들 사진을 보고 무척 기뻐하셨다. 와이프는 처가에서 이틀 자고 올 것이니 이모의 방에서 편히 주무시라고 하며 이모의 방으로 안내했다. 나는 언젠가 이모를 모실 생각에 이모가 편히 갈아입을 옷들을 사놨다. 아내는 이모님이 언제 방문하더라도 입을 수 있는 사계절 옷과 외투, 속옷을 사왔다. 하루를 주무시더라도 내 집에서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런 배려를 해준 아내에게 지금도 고마운 마음이 든다. 이모는 방을 둘러보며 나를 위해 방까지 마련해 놨다니 감동이라며 내 손을 잡아줬다. 나는 이제야 이모가 이 방을 쓸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다며 이모의 손을 잡았다. 기름기 빠지고 마른 이모의 손을 잡으니 왠지 서러운 기분이 들어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모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모와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리고 와인도 한 잔 곁들였다. 이모는 씻고 자야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샤워를 한다고 욕실에 들어갔다. 음식을 치우면서 생각해봤다. 이모는 아픈 엄마 대신에 학교 상담, 학교 행사 때 엄마의 자리를 채워줬다. 그리고 내가 교우 관계로 힘들어할 때 진지하게 내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줬다. 나뿐만 아니라 누나들의 보호자 역할도 잘해줬다. 이모는 씻고 나오더니 이모 방에서 얘기하면서 같이 자자고 했다. 나보다 거의 20살이나 많은 이제 60대인 이모가 나를 찾는다. 이모는 연세에 비해 날씬하고 건강해 보였다. 나는 침대 밑에 요를 깔고 누웠다. 이모의 외국 생활은 어땠는지 물어보니 여태껏 남자 한 번 사귄 적 없이 연구와 강의에만 몰두했다고 한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가버렸으니 한국에서 더 이상 살기 싫어 도미한 것이고 막상 그곳 생활은 더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한다. 20년간 외국 생활을 했으니 향수병이 심해져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고 공항에 도착해서 생각나는 사람은 나뿐이었다고 했다. 나는 침대 아래에서 누워 이런 얘기를 했다. 이모, 나 사실 이모가 내 첫사랑이었어. 그래서 이모랑 비슷한 분위기의 여자를 찾아다녔어. 이모 그거 몰랐지? 어머, 진짜로 그랬어? 내 와이프가 나보다 훨씬 나은데? 하며 웃었고 이모만한 미인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이모, 미국에서 살기 싫으면 한국 와서 살아요. 우리 집 근처에서 살아도 좋고요. 우리 애들도 이모 할머니 생겼다고 하면 엄청 좋아할 거야 라고 했다. 이모는 트렁크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이모가 유학 가기 전에 사진관에서 나와 같이 찍은 사진이었다. 이모, 이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철이만한 남자가 어디 있을까?
너는 내 조카지만 나도 사실 너를 의지하고 살았어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닌가? 고마워요, 이모. 난 이모 마음도 모르고 나를 떠난 이모를 원망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 집을 지으면서 이모 방을 마련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모를 잊은 적이 없어요. 이모는 우리 철이가 엄마가 아픈 와중에도 꿋꿋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 어느새 사업가로도 유명해지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며 어깨를 들썩거리며 우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이모에게 올라가 이모를 안아줬고 이모 오늘 나랑 같이 자요. 이모 옆에 누워도 돼요? 하고 물었다. 이모는 그럼 옆에서 자자 하고 말했다. 이모 옆에 나란히 누웠지만 점점 빨라지는 심장박동을 느끼며 이모를 얘 여자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이모는 처음에 부끄러워하더니 사실 나 처음이야 하고 말하는 게 아닌가? 이모 왜 그랬어? 아무리 찾아봐도 철이만한 남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더라 하며 미소 짓는데 그런 이모가 예뻐서 그날 밤새도록 이모와 사랑을 나눴다. 이모는 장거리 비행을 하고 와서 조카집에서 조카에게 시달리다니 기분이 좋다고 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더니 어느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모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나는 아내가 오기 전까지 이모와 한 이불을 덮고 지냈다. 이모는 우리 철이에게 처음을 주게 돼서 영광이라고 했다. 이모는 며칠 후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1년 안에 돌아오겠다고 했다. 나는 이모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모가 한국에 와서 살 터를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이모가 돌아오기 전에 아담한 양옥집을 지어 선물할 계획이다. 이모가 오면 이모를 절대로 외롭게 매버려 두지 않을 생각이다. 이모가 나를 챙겨준 만큼 이모의 노후를 책임질 생각이다.